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경제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오늘부터 수강 신청 기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수강 신청 어떤 과목들을 이제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 것인지, 그래서 전공 안내를 일반 경제 전공, 그다음에 부동산 경제 전공, 인공지능 경제 전공, ESG 경제 전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간단하게 전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지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포인터는 안 나오나요? 이게 어느 게 포인터지? 네, 이거는 되고 포인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레이저가 약해서 그러면 이거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전공 안내에 첫 페이지 보시면 제가 부원장 그다음에 전공 주임 교수님들 성함과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를 다니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각 전공별 주임 교수님 또는 이제 63기 지도 교수님이 맨 아래에 보시면 허준영 교수님, 김진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 또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셔도 그냥 혼자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 주임 교수님 아니면 아니면 또 행정팀에 좀 자유롭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별 이수 과목 관련 정보 및 이제 수강 트리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수강 트리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그래서 경제대학원 이제 교과 과목 이수 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학기별 이수 내용, 그다음에 각 전공별로 이수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학기당 수강 신청 학점, 매 학기 몇 학점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일반 경제 전공은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대부분 과목, 무학점 과목 빼고는 다 한 과목당 2학점입니다. 그래서 2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세 과목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 물론 거기에 무학점 과목은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학점까지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 총 누계 평점 평균이 3.5 이상이거나 재수강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8학점까지, 그래서 한 과목 더해서 4과목까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요것을 꽉꽉 채우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경제 일반 경제 전공은 5학기 과정이지 않습니까? 5학기 과정입니다. 총 5학기 동안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과정이고, 나머지 부동산 경제 전공, 인공지능 경제 전공, ESG 경제 전공은 4학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4학기 동안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요 전공들에 대해서는 학기당 최대 8학점까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4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제대학원이 저희 교내에 다른 대학원들, 특수대학원들이 있거든요. 정보통신대학원이라든지 언론대학원이라든지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은 전문대학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점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학점 교류를 최대 9학점까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래서 그 신청 절차는 행정팀에 문의하시면 저희한테 일단 저희 전공 주임 교수님한테 인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원에서 열리는 과목을 수강 허가를 받아야 돼요. 수강 허가를 받으셔서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 이제 전공의 학점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공통 필수 과목,
과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필수 과목 이수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타 대학원에 저희 전공 필수, 그러니까 공통 필수 과목하고 유사한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목을 이수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수하시더라도 필수 과목 이수, 저희 필수 과목 이수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일반 경제의 계략적으로 교과 과목 이수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경제는 이제 5학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1학기, 지금 첫 학기에는 공통 필수 과목을 꼭 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1학기 때는 공통 필수 과목과 무학점, 일반 경제 전공은 무학점 필수 과목이 또 두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공통 필수 과목 3과목과 무학점 필수 과목 중 경제정책 특강이라는 한 과목은 이번 수강 신청하실 때 반드시 수강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학기부터 이제 본인이 세부 전공으로 삼으실 만한 전공들을 좀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경제 전공은 3학기쯤에 금융경제 전공, 그 다음에 국제경제 전공, 공공의회 노동경제 전공, 이렇게 3가지 세부 전공을 이제 택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원하시는 세부 전공의 과목을 2학기 때부터 좀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학기, 5학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전공, 세부 전공 택하신 과목 위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학기 때는 논문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경제 전공의 경우에는 요 아래 요 사항이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잘 눈여겨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경제 전공은 공통 필수 6학점을 반드시 채우셔야 됩니다. 3과목이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으로 6학점을 반드시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개설되는 과목 중에 선택하셔서 그냥 들으시면 되거든요. 12학점.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24학점이지 않습니까? 24학점인데 졸업하시기 위해서는 최소 28학점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4학점은 뭐냐? 논문을 쓰신다면 논문은 4학점입니다. 그래서 요 24학점 들으시고 논문 들으시면 딱 28학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졸업 요건을 충족하시는 거고, 나는 논문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논문 대신에 2과목을 더 추가로 더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8학점을 맞추시면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학점은 이수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 필수는 6학점인데 뭐냐? 1학기 때 신청하셔야 될 거는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경제분석 세미나입니다. 요게 3과목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학점 필수 과목 중에 경제정책 특강이 있는데 이건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을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반 경제 전공의 경우에 한국 경제 현황의 이해라는 무학점 필수 과목도 반드시 졸업 전에 이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미나, 이제 경제대학원에서 열리는 세미나가 매년 몇 차례 있는데 총 5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회 참석하신 다음에 한국 경제 현황의 이해 과목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졸업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졸업학기까지는 반드시 한국 경제 현황의 이해를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논문을 쓰신다 그러면 논문을 5학기에 쓰신다 그러면 4학기나 5학기쯤에 논문 작성법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논문 작성법도 무학점 과목입니다. 무학점 과목이고요. 그래서 논문 쓰시기를 원하시면 가능하면 4학기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 경제 전공의 경우에는 논문 학기 직전 학기에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논문 쓰시면서 수강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논문 작성법은 논문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무학점 과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제 전공은 4학기 과목입니다. 4학기 전공이죠, 그죠? 4학기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졸업이 가능한 전공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제 전공은 일반 경제 전공과 조금 체계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요 내용을 부동산 경제 전공 원우님들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제 전공은 공통 필수가 4학점입니다. 2과목이고요. 전공 과목을 4과목은 들으셔야 돼요. 부동산 경제 전공 과목. 그럼 어떤 게 부동산 경제 전공 과목이냐는 나중에 저희 책자에 따로 또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일반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목들로 선택하셔서 12학점. 그래서 24학점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 논문을 쓰신다면 28학점이 되는 거고, 논문을 안 쓰신다면 2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필수 과목은 뭐냐? 2과목이죠. 경제학 개론과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입생 분들은 꼭 이 2과목은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부동산 경제 전공 과목 중에서 뭐 가급적이면 뭐 한두 과목은 또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모든 전공이 마찬가지이지만 일단은 최대한 빨리 공통 필수 4학점, 뭐 일반 경제 전공은 6학점이죠. 그러니까 공통 필수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학점과 전공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최대한 빨리 다 채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졸업하시기 직전에 뭐 전공 과목이 뭐 혹시나 또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일단 공통 필수 학점과 전공 이수 학점은 다 채워 놓으시고 채워 놓으시는 게 좀 생활해 나가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경제 전공은 공통 필수로 경제학 개론, 부동산학 개론을 들으셔야 되고요. 무학점 필수 과목, 이건 모든 전공은 무학점 필수 과목으로 한국 경제 현황의 이해는 꼭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하시기 전까지 한국 경제 현황의 이해는 꼭 신청하셔야 되고요. 이건 꼭 뭐 1학기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학기에 하실 필요는 없고 늦어도 졸업학기 때는 신청을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요 아래 공통 필수 전공 요 부분만 조금씩 전공별로 다르고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조금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경제 전공도 총 4학기 과정입니다. 총 4학기 과정이고요. 인공지능 경제 전공은 공통 필수가 8학점입니다. 4과목이 좀 많죠. 그리고 전공 필수, 그러니까 전공으로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학점이 6학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학점은 이제 다른 전공에 비해서 한 과목 적은 10학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4학점이고요. 여기서 논문을 쓰시면 28학점으로 졸업 요건을 그러니까 졸업을 위해서 필요한 학점 이수는 마치시는 게 되겠습니다. 논문 안 쓰신다면 이제 2과목 더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경제 전공의 공통 필수는 8학점 4과목입니다.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기초 파이썬, 경제 수학 및 기초 통계. 그래서 강력하게 이번 학기에 바로 이 4과목을 다 수강 신청하셔서 들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무학점 필수 과목은 졸업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뭐 그 정도고요. 일단 좀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또 제가 질문 받아서 답변해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ESG 경제 전공. ESG 경제 전공은 저희 경제대학원에서 이제 이번 학기에 새로 신설된 전공인데요. ESG 경제 전공도 이수 체계는 다른 전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 필수로 6학점 들으셔야 되고요. 전공 과목으로 6학점 채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하셔서 12학점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24학점이고요. 논문 쓰시면 28학점. 논문 안 쓰시면 2과목 더 들으셔서 28학점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공통 필수
과목은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ESG 개론인데요. 여기 공통필수에 8학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6학점입니다. 6학점. 그래서 세 과목이니까 6학점이죠. 그래서 혹시 자료집에 지금 오타니까 6학점으로 고치시고요. 꼭 6학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ESG 개론인데 그래서 ESG 경제전공으로 입학하신 분들께서는 이번에 수강 신청하실 때 이 세 과목은 꼭 수강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ESG도 4학기 졸업이니까 한 학기에 8학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부담스러우실지 모르지만 요 세 과목 공통필수에다가 전공 과목 아마 이번 학기에 ESG 평가 방법론이 개설될 텐데 그 과목도 같이 신청하셔서 네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네, ESG 경제 전공도 이제 마찬가지로 무학점 필수 과목으로 한국 경제 현황의 이해를 졸업 전까지는 꼭 신청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전반적인 체계입니다. 사실은 요 체계만 좀 잘 기억하시고 계시면 나머지는 수강 신청하실 때 원우회라든지 선후배 선배들 말씀 들으시고 또 동기들 간에 말씀 나누셔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첫 학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 경제 전공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 경제전공, 부동산, ESG 경제전공은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경제전공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표로 나타낸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학기 이후에는 일반 경제전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국제, 공공의회, 노동 세 가지 세부 전공으로 이제 나누시게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부 전공별로 전공이 어떤 과목인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인공지능, 부동산, ESG는 제가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안 나오. 네. 먼저 금융경제 전공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전공으로 인정되는 과목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 경제 전공의 경우에 전공 과목에서 6학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과목들 중에 세 과목을 채우셔야지 전공 이수 학점 6학점을 채우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 중에서 세 과목을 꼭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추천 과목은 금융경제학과 금융정책론. 이거는 개설될 때 들으시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금융전공이니까 만약 금융전공을 원하신다면 이거 들으시고 이제 또 나머지 한 과목으로 6학점을 채우시고 물론 더 들으셔도 돼요. 더 들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 만약 금융경제 전공하겠다 생각하시면 리스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과목 이수 순서는 그냥 이거는 추천이고요. 강의 개설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채우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금융경제학이 가장 기초되는 과목이니까 금융경제학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금융정책론 들으시고 나머지 이제 전공 과목들 중에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자료집 읽어보시면 그렇게 수강하시는데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추천 수강 트리 예로 그래서 첫 학기에 공통 필수 과목을 다 들으시고 6학점하고 무학점 경제정책 특강 들으시고 이제 2학기부터 만약에 금융경제 전공을 하시고 싶으시면 금융 과목으로 금융경제학 먼저 들으시고 이제 선택 과목들 전공 아까 리스트에 나와 있던 과목들 중에서 또 한두 과목 이렇게 들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 전공도 체계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경제 전공으로 인정되는 전공 인정 과목 리스트가 이제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론과 외환과 국제금융 요 두 과목은 뭐 저희가 추천드리고 이제 나머지 요 과목들 중에서 또 6학점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국제무역론과 외환과 국제무역 두 과목을 먼저 들으시고 이제 나머지 과목을 좀 들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 표는 이제 들을 과목 어떤 과목을 들을까에 대한 예시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회 노동경제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공으로 인정되는 리스트 과목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과목들 중에서 6학점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과목은 이제 노동시장의 이해, 공공경제 이론, 그다음에 의회 의사결정의 경제학 뭐 이런 건데 뭐 꼭 이거 추천 과목 아니더라도 이 리스트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6학점 세 과목을 꼭 최대한 빨리 이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니까. 그래서 1학기는 다 똑같죠, 그죠? 일반 경제 전공은 공통 필수로 일단은 다 채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경제 전공인데 인공지능 경제 전공은 4학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당 8학점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공통 필수 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4과목입니다. 그래서 8학점. 그래서 첫 학기에 다 들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전공 추천 과목, 기타 전공 과목, 추가 인정 전공 과목 이게 인공지능 경제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 중에서 6학점을 채우셔야 하겠습니다. 6학점을 채우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첫 학기에 공통 필수 들으시고 이제 두 번째 학기부터 요 나와 있는 요 리스트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인공지능 전공 과목 6학점을 최대한 빨리 채우시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하실 거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하나의 예시인데 뭐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경제 전공 인정 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리스트고요. 맨 위에는 이제 공통 필수 과목이니까 1학기 때 반드시 수강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고요. 4학점. 나머지 전공 추천 과목, 기타 전공 과목 중에서 이제 최대한 빨리 4과목을 이수하셔서 일단 전공 이수 학점 8학점은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면 첫 학기에 뭐 공통 필수 과목 2과목과 전공 과목들 중에서 2과목 해서 8학점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고 시간이 좀 너무 안 난다 그러시면 적어도 한 과목 전공 과목은 또 들으셔서 6학점은 최소한 들으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뭐 그 이수 체계는 뭐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ESG 경제 전공도 이제 4학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요 과목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ESG 경제 전공은 이번에 신설된 과목 전공이기 때문에 일단 과목 리스트에 포함된 과목 수가 지금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과목을 개발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공 인정 과목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필수 과목 3과목 뭐 이번 학기에 반드시 들으시고요. 나머지 전공 추천 과목과 기타 전공 인정 과목 중에서 최소 6학점 3과목은 꼭 채우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 하시다면 첫 학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 필수 과목 3과목과 이번 학기에 ESG 평가 방법론이 개설이 되니까 이것도 같이 들으셔서 8학점 꽉 채우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제 나머지 뭐 체계는
뭐 다른 전공들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모든 전공의 공통적인 선택 과목. 이거 그냥 선택 과목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으로 뭐 인정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설되는 학기에 그냥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는 과목 리스트고요. 뭐 사실은 이 개설 과목 리스트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요람이나 홈페이지 가시면 뭐 요람하고 이런 게 다 게시되어 있거든요. 요람 보시면 저희가 열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과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학점을 채우시고 종합시험을 통과하시면 기본적으로 수료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논문을 쓰셔서 28학점을 채우시면 이제 졸업이 되는 겁니다. 또는 두 과목을 더 들으셔서 28학점을 충족하시면 이제 졸업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논문으로 졸업하시고 싶다라고 혹시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다면 일반 경제 전공은 3학기가 시작될 때,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 전공 및 인공지능 경제 전공, 그 다음에 ESG 경제 전공, ESG 경제 전공이 빠졌네요. EXG 경제 전공은 2학기가 시작될 때 관심 분야 및 주제를 생각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수님과의 면담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이라는 게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논문 주제를 탐색하시고 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뭐 이러는 데에는 시간이 꽤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5학기 들어서 그때 가서 주제 정하고 논문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지막 학기에 5학기 또는 뭐 다른 전공들 같으면 4학기 전공 같으면 4학기에 논문 쓰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좀 늦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교수님과 좀 주기적인 면담을 미리 시작하셔서 논문 지도를 해주기로 이제 지도 교수님을 허락을 받으시고 논문 지도 교수 배정 신청서를 일반 경제 전공이면 뭐 한 4학기 말, 그 다음에 나머지 경제 전공이면 3학기 말까지는 제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논문 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논문의 방향이라든지 주제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지도 교수님과 논의를 통해서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하려고 하는 관심 있는 분야에 지도 교수님이 뭐 어떤 분이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나 아니면 전공주임 교수님 또는 신입생 63기 지도 교수님께 문의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지도 가능하신 교수님, 포텐셜리 지도 가능하신 교수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점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전공 안내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걸로는 좀 많이 부족하실 텐데 지금 자료집 쭉 읽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행정팀, 전공주임 교수님, 지도 교수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세요? 제 설명이 너무 명쾌했나요? 네, 혹시 그럼 지금 질문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저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 입학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모쪼록 또 행복하고 보람 넘치는
저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의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